2008년 추격자, 2010년 황해, 2016년 곡성, 그리고 10년 만에 돌아오는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가 내년 여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작품에 관한 모든 것, 모든 캐스팅과 예상 스토리, 나홍진 감독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게 될지 빠르게 진도 나가보자. 자, 먼저 이번 작품의 시놉시스를 확인해보면 비무장지대 인근에 고립된 항구마을 호포항 외곽에서 미지의 존재가 목격된 후 그 실체를 수색하다가 마을이 파괴될 위기에 놓인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네, 일단 장르부터가 SF 스릴러와 액션의 장르로 분류되는 만큼 이번 작품의 배경인 호포항에서 미지의 존재가 등장하고 그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것임을 암시하는데, 특히 이 미지의 존재는 단순히 정체불명의 괴수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본 적 없던 외계 생명체이며 그로 인해 작품 속 작은 공동체가 붕괴될 거라는 내용. 이번 작품 속 호포항은 한국의 DMZ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데, 추격자가 서울의 밤거리를, 황해가 압록강 일대를, 곡성이 전라도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삼았듯 이번 작품에서 나홍진 감독은 한국의 DMZ라는 특수한 장소를 활용해 아주 로컬한 지리를 세계적 공포로 확장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이 호포항엔 정체불명의 호랑이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로 영화가 시작되며, 후반부로 갈수록 이 호랑이의 존재는 사실 외계 존재이며 인간과 외계인의 접촉에서 파생된 사건일 수도 있다 라는 방향의 루머들이 공개되었고, 점층적으로 영화의 스케일이 확장될 것임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나홍진 감독은 앞선 인터뷰를 통해 누군가의 선의가 입장 차이를 거쳐 끝내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이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곤 한다. 이번 작품에서 이런 현상을 담아보려 했다. 주제의식을 작품의 형식적 측면에 반영했고,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라는 기획 의도를 밝힙니다. 이 말을 그대로 시놉시스에 가져와 보면 호포항 외곽에서 누군가 미지의 존재를 목격하고 호랑이가 나타났다라는 소문이 퍼지는 순간까지만 해도 모든 인물들의 출발점은 분명 선의로 시작되고,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주인공의 책임감,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마을 경찰들의 의무감, 정체불명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호기심과 공포까지 이어지나, 이 선의들은 각자의 입장과 오해를 거치며 서로를 향한 불신과 폭력으로 변질, 결국 마을 전체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고, 작품의 제목이자 배경인 호포, 희망을 뜻하는 호프처럼 그 선의가 어떻게 괴물로 변하는가에 대한 재난극을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보도의 내용에 따르면 이번 호프의 시점은 7, 80년대 농촌, 또 DMZ 인근 반공정서의 배경을 보여주는데, 앞서 공개된 호프의 짧은 영상을 확인해보면 배경 자체가 호포의 시골 마을을 비추고 있고, 경찰차 또한 그 당시의 디자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요즘 세상에 DMZ의 외계인이 나타났다가 아니라 냉전의 공포와 반공의 이데올로기, 정보 차단이 극대화돼 있던 해당 시기에 고립된 항구마을에 외계인의 존재가 출몰하면서 지금까지 선보이지 않았던 나홍진식의 그림들을 보여주겠죠. 한편 첫 공개부터 화제를 모았던 이번 영화의 캐스팅. 먼저 22년 12월 국민 배우 황정민의 캐스팅 소식이 먼저 전해졌고, 그로부터 3개월 후 쉐임과 엑스맨 시리즈, 더 킬러의 주인공 마이클 패스벤더, 엑스마키나와 데니 시걸의 주인공 알리시아 비칸데르가 두 배우는 실제 부부 사이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나홍진 감독은 단 3편의 장편 영화를 제작한 바 있고, 이렇게 헐리우드 스타들과 함께한 사례는 없었기에 팬들은 두 배우의 캐스팅만으로도 이번 작품의 스케일, 또 어떤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다룰지 굉장한 기대감을 보였고, 류 조인성과 정호연의 캐스팅, 이스케이프룸의 배우 테일러 러셀, 미키 17의 카메론 브리튼, 배우 은문석과 이상희, 엄태구와 이규형의 추가 캐스팅까지 이번 작품의 공식 캐스팅 멤버들이 꾸려지며 영화의 기대감을 더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이번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냐? 먼저 황정민은 호포항의 파출소장 범석을, 그는 호포라는 작은 마을의 시골 경찰이지만 DMZ 인근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언제든 군사적 긴장과 민간인의 불안을 동시에 떠안고 있는 인물이며, 다음은 조인성이 연기하는 마을 청년 성기, 그는 사냥과 낚시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산으로 도망친 놈을 끝까지 쫓아가게 될 거라는 내용. 정호연은 자신만의 기준과 소신이 뚜렷한 신참 순경,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할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성애라는 인물을, 여기에 마이클 패스벤더, 알리시아 비칸데르, 테일러 러셀, 카메론 브리튼은 모두 외계인 캐릭터를 맡게 될 것이라 공식 발표됩니다. 즉 이번 작품은 내부와 외부의 구도가 처음부터 분명하게 나뉘어 있고, 작품 속 DMZ라는 배경이 이들의 경계선을 상징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입장 차이, 인간과 외계 존재 사이의 오해,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이며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고, 이러한 상황들이 겹겹이 쌓이게 되며 감독이 말했던 작품 속 주제의 선의는 점점 더 왜곡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이번 작품은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쓰이는 이중 언어 영화로 소개되고 있는데, 언어의 충돌이 곧 인물들 사이의 갈등과 직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고,
DMZ 인근 고립된 항구 마을이라는 극도로 한국적인 공간에서 출발하지만 이 장소 안에서 인간과 외계 존재의 대립, 즉 한국 배우들이 마을의 눈각이 그리고 인간 쪽의 감정선을 담당한다면 헐리우드 배우들이 연기하는 외계인들은 이 호포 마을 사람들의 신앙과 공포, 현실의 인식 자체를 부수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 9월 첫 공개된 티저 포스터, 배경 전체엔 울창한 침엽수 숲이 뒤덮고 있고 백마를 탄 채 누군가를 낚아채는 인물, 이는 이번 작품에 등장하는 실제 장면 중 하나로 전속력으로 달리는 말 위의 인물이 외계인으로부터 도망치는 청년 조인성이 연기하는 성기의 목덜미를 잡아채고 그를 위험으로부터 구해내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 촬영은 루마니아의 레테자트 국립공원에서 진행되었고 화면 속에 보이는 배우와 말, 카메라와 와이어까지 모든 요소가 한 방에 맞아떨어져야만 나올 수 있는 장면. 이 한 장면을 위해 국내에서 5개월의 트레이닝, 3개월의 사전 테스트, 루마니아 현지에서 2달 동안 적응 훈련이 진행되었고 자연광 아래 120프레임의 고속 촬영을 진행, 무려 10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장면을 위해 반나절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죠. 장소와 사람과 말의 역동적인 조합, 이 한 컷을 위해 10달을 준비하고 반나절 촬영을 했다는 건 완벽함과 집요함으로 유명한 나홍진 감독 특유의 연출 방식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실제 곡성 촬영 당시엔 비오는 마을 하나를 찍기 위해 비 세팅만 수십 번 갈아엎는 바람에 밤샘 촬영이 기본 옵션이었고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 그냥 접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였다고 하죠. 이 한 장면 자체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으니 나홍진 감독의 팬이라면 영화의 본편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한편 지난 7월 나 감독은 영화의 내용을 암시하는 2장의 사진을 게재하는데 먼저 첫 번째 사진에 보이는 오메가 표식, 이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오메가를 상징하며 오메가는 마지막이나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작품 속 배경인 호포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외계인의 등장으로 인류가 종말하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두 번째 사진엔 빨간 지붕의 교회, 철창이 쳐진 정문엔 나홍진 감독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고 교회 처마 아래엔 오메가 표식이, 창문 아래엔 피가 흘러내리고 마당엔 여러 알파벳이 쓰여있는 묘비들이 위치한 걸 보아 이 안에서 학살극이 벌어졌다는 걸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작품의 로케인 루마니아에 위치한 교회 같죠. 그 앞엔 외계뱀의 형상을 한 생명체, 알몸에 피투성이인 인간의 모습도 보이며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엔 거대한 무지개를 집어삼키는 외계 생명체, 불타는 혜성이 날아가고 있고 얼핏 보면 태양처럼 보이지만 붉은 팔다리를 가진 괴생명체의 모습까지 보입니다. 이를 통해 이번 작품이 이 학살극이 일어난 교회의 배경, 루마니아와 직결되어 있으며 루마니아 교회에서 시작된 종말의 씨앗이 우리나라의 호포항까지 이어진다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작품의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나 감독은 워낙 상징과 떡밥을 좋아하는 연출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작품에 힌트를 주는 것으로 보이죠. 나홍진 감독은 앞선 인터뷰를 통해 이번 작품의 구체적인 제작비는 공개할 수 없지만 이번 작품이 3부작이 되거나 아니면 더 확장될 수도 있다. 원래는 모든 이야기를 한 편에 넣을 생각이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장면만 나열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이야기를 좀 더 세밀하게 가다듬고 전개하다 보니 총 3부작의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그렇다고 3부작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이야기마다 디테일하게 머릿속 구상을 정리하다 보니 이야기가 더 확장될 수도 있고 아직 1편 외에는 시나리오를 쓰지 않았지만 1편이 잘 돼야 한다라고 밝힙니다. 국내 SF 장르 중 최고 제작비를 기록했던 외계인의 제작비는 총 360억이었지만 만약 이번 작품이 3부작으로 제작될 경우 총 1000억 원이 넘는 제작비가 투입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등장했고 이번 작품이 한국 영화 역대 최고 제작비를 갈아치울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어디로 들어가는가를 생각해보면 이번 작품의 촬영은 강원도 북평면, 전남 해남 남창 일대, 루마니아 레테자트 산맥 일대에서 진행됐고 호포항 세트를 통으로 제작하고 루마니아 산맥 일대의 대규모 로케이션, 7, 80년대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시대극급 미술과 CG, 또 해외 배우들이 연기하는 캐릭터의 분장과 프로덕션 디자인까지 다양한 상황과 과정들을 나홍진 감독만의 기법으로 풀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나홍진 감독의 전작들을 살펴보면 서울의 밤 골목 구조를 보여줬던 추격자, 국경과 빚을 둘러싼 도주동선을 보여주었던 황해, 산속마을과 외지인의 시선을 보여줬던 곡성까지 작품 속 서사와 편집, 카메라 동선을 녹여 관객들의 감정을 조종해왔다면 이번 작품에선 고립된 항구 마을이라는 공간을 통해 어디까지가 안전지대이고 어디부터가 적대 구역인지 경계가 계속 뒤바뀌는 형태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처음엔 호랑이 수색 작전처럼 시작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누가 진짜 위험 요소인지, 누가 누구를 구하고 있는지, 지금의 선택이 선의인지 폭력인지 관객이 판단하기 애매해지는 식으로 관점 자체를 흔드는 전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목 호프와 마을 이름 호포항의 언어 유희도 의미심장한데 DMZ 옆 작은 항구가 인류가 마주한 첫 번째 외계 접촉지가 된다는 건 말 그대로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존재하는 실험실 같은 공간이 될 것이고 마을 사람 입장에선 살아남을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외계 존재에겐 완전히 다른 질서로 세계를 재구성할 기회로 비춰지며 이 안에서 선의와 이해관계가 뒤엉켜 폭주하는 전형적인 나홍진 감독식의 판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작품은 나홍진 감독의 단순한 차기작이 아닌 곡성 이후 10년의 공백을 통째로 걸어버린 작품이며 우리가 믿고 있던 선의가 정말 선의인지 누군가를 구한다는 명분 아래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건 아닌지 이번 작품은 그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동시에 한국 장르 영화가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현재 나홍진 감독은 편집실에 틀어박혀 작업 중이라고 하죠. 이번 작품이 내년 여름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칸 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를 노리고 있다는 기사들도 보이고 있고 과연 곡성 이후 10년간의 공백기를 보여준 나홍진 감독이 다시 한번 한국 장르 영화의 한계를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 내년 여름 극장에서 직접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프의 소식과 정보는 쭉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